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부딪힐 수도 있고 안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준비를 만약에 내가 지금 재심을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전에 갔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뭐 갈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예상하기로는 호주 안에서 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호주 안에서 비자를 넣었던 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냐면은, 호주는 호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민법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는 호주의 다양한 법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법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공정성.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심사를 했을 때 그 심사에 대해서 내게 답변할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단지 그 답변할 기회가 비용이 들 뿐이에요. 근데 오늘은 재판 거는 거는 주디셜 리뷰라는 건데, 그거는 안 하고 오늘은 행정소송, 그냥 그 메리트 리뷰라는데, 메리트 리뷰 특성은 뭐냐면, 현재 지원했을 때 그 서류가 좀 미비하거나 걔네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을 줘서 그 행정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할 수도 있냐면은, 이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민성에서 비자를 승인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비자를 접수하는 조건이 있고, 비자를 심사할 때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내가 비자를 준비할 때 모든 조건을 만족해서 그때 시점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 접수 시점에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승인 때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심을 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재심 기간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접수 시점의 조건도 내가 만족했고, 그 다음에 승인 시점의 조건도 만족했으면 비자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재심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심이 나한테 유리한지 안 한지를 좀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재심에서 여러분이 고려할 7가지가 있습니다. 1번이 뭐냐면, 내가 재심을 할 때 이게 거절된 재심인지 비자가 캔슬된 재심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절과 캔슬에 따라서 재심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거절 시 당사자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 호주 안에 있었느냐 호주 밖에 있었느냐 또 달라집니다. 보통은 내가 비자를 호주 안에서 넣어야지만 비자의 재심 기회를 줘요. 그리고 어떻게 언제 결정 났느냐도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메일로 받느냐 이메일, 보통 요즘에는 다 그냥 이메일로 갑니다. 그래서 날짜 거의 픽스돼 있어요. 그리고 언제 결정 났냐에 따라서 그 날짜부터 카운팅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당면 하는 게시면 대부분 다 일반적 거절이기 때문에 보통 21일 줘요. 21일. 그러니까 21일 안에 여러분들이 재심을 걸면 돼요. 그리고 재심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아닌지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난 재심이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호주 밖에서 넣었던 케이스는 대부분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 돼요. 그 재심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안에 넣어야 돼요. 언제 안에. 그 아까 제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비자를 신청한 사람이거나 스폰서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신청을 불가능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조심하셔야 돼요. 유효한 재심을 넣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 재심의 기회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유효한 재심을 못 넣으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재심을 제대로 폼을 작성해서 넣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겠죠. 특히 뭐 캔슬레이션,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7일 안에 답변해야 되는데 그 시간 진짜 짧아요. 진짜. 그리고 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21일이니까 딱 20일 날 넣잖아요. 그럼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왜 안 되냐면, 폼을 작성하고 이게 제출을 다 하는데 피결제가 제대로 그때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재심 기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넣게 했는데 이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이게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좀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넣으셔야 돼요.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이제 이게 재심을 들으려면 어떤 식으로 인식할 수 있냐면, 재심 기간에서 연락이 옵니다. 재심 기간 행정 직원은 조금 착해서 빨리빨리 답변을 해줘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재심이 뭐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 프로세스 될 거야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아니면 또 급할 경우는 연락을 다시 옵니다. 결제가 안 됐다고 빨리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심을 접수가 되면은 기존에 여러분의 브리칭 A가 연장이 돼요. 언제까지? 비자가 결정될 때. 그 비자가 결정 언제 돼요? 이미 됐는 거를 다시
지금 프로세싱을 바꿉니다. 디시즌 한 것을 프로세싱을 바꿔버려요. 그럼 프로세싱 바꿔버리면은 언제 이 브리징 A가 끝나냐면은 여러분이 재심 기한이 결정되고 이민성이 결정할 때까지 비자가 브리징 비자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비자가 거절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절된 날로부터 35일 비자가 유효해져요. 브리징 비자가. 35일 떠나겠죠. 근데 여러분이 재심을 20일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게 되면은 여러분이 브리징 비자가 다시 유효기한이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이민상 재심 기한의 문제점이면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재심을 많이 안 하셨어요. 재심 기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모든 재심이 다 딜레이 된 거예요. 다. 왜냐면 그때는 뭐 만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나서는 전화, 화상 이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재심을 하게 되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이 적체됐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려고 하면은 좀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이민성에서 이제 이민 감축안을 발표하면서 지금 비자 거절을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까 제가 유효한 폼에다가 어떤 기간 안에 비용을 내면은 재심이 들어가고 그럼 히어링이 와요. 무슨 말이냐면 너 히어링 참석할 거야. 이게 뭐냐면 재판에 출석을 할 거냐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출석하는 그러면 빨리 출석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어느 시간 안에 답변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히어링 참석 안 한다고 안 하는 걸로 생각해서 바로 결정을 내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히어링에서 재심을 놓고 재판이 정해 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민성에서는. 그럼 재심이 연락이 와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추가적인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또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서류를 잘 준비하셔요. 자, 이미 그 재판이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졌다고 하면은 그 이민성에서 이제 뭐 거의 한 달 후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달, 재심이 한 달 후인데 그때 재판하는 누가 하게 한다는 판사가 이름까지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때 판사가 이미 이 자료를 한번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보면은 그다음에 판사가 그 어떤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그 시간 안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히어링이 날짜가 정해져서 이렇게 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자료는 보통 일주일 안에 제출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히어링이 끝나고 나면은 보통 2주 후에 결정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히어링이 상당히 그 어떤 결정을 좌지우지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히어링은 그냥 약간 그 법적인 그런 요구 조건 같은 거고 거의 히어링 전에 제출했던 서류가 거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줘요. 거의 90% 이상.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증인을 데려간다 할 때 만약에 내가 제뉴인 학생으로 걸렸어. 근데 제뉴인 학생 아니라면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열심히 출석해 공부했다는 걸 증인으로 지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증인에게 그 연습을 시켜야 돼요. 질문하고 답변을. 그걸 왜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데 그 말이 재판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만약에 뭐 선임을 하고 싶을 때도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실형이 어떤 일이 생기냐? 보통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제일 안 좋은 게 어펌입니다. 이민선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한 6, 70%가 이 어펌이에요. 자, set aside는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이 케이스 조금 재고가 필요한 것 같아. 한 번 더 고려해 보지 않겠니? 거의 이건 이긴 거예요. set aside. 아시겠죠? set aside. 근데 예외적인 경우 있습니다. 이 그 재심기한에서 set aside를 할 때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이민성에서 재심기한에 set aside에서 이민성이 다시 토스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토스 받고 나서 다시 거절하는 경우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있어요. 이때 다시 또 여러분들 재심 가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거의 이민성에서 set aside, 그러니까 재심에 set aside 하면 거의 이긴 걸로 보면 됩니다. 리미트는 완전히 그냥 이민성 결정을 번복시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거의 100% 이긴 거죠. 이 세 가지 정도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심을 그럼 왜 하는가? 재심을 하는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재심을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재심을 넣는 게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1번 만약에 내가 비자를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재심을 해서 시간을 벌어서 내가 뭐 또 다른 기회가 있다. 또 다른 뭐 다른 비자의 기회가 있다. 또는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재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재심이 지금 현재 비자가 많이 남았는데 어떤 비자 신청이 있는데 근데 재심 거는 것보다 다시 비자를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 넣는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재심 비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3,374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난 다시 신청하면 학생비자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하죠. 그럼 학생비자는 다시 넣는 게 나아요. 만약에 내가 넣을 수 있다면. 그때 재심 가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영주권이다. 또는 뭐 파트너 비자면 이게 비자 신청비만 8천 얼마예요. 그러니까 재심을 가는 게 더 낫죠. 비자를 다시 넣게 되면은 비자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재심을 해서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재심을 해서 그냥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고 첫 번째 목적은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죠. 그냥 난 좀 더 체류해보고 그 다음에 떠나겠다. 2번 뭐 내가 경력을 더 쌓겠다. 뭐 내가 영어 점수를 더 늘리겠다. 또 다른 비자 옵션을 더 찾아보겠다 하는 경우 넣는 경우 있습니다. 그게 더 이득이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재심해서 이기게 되면은 50% 신청비 50% 환불 받는 거니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Q&A가 있는데, 뭐지? Q&A가 있는데, 먼저 제가 실제 케이스를 한번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